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수요일 대박클럽의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에 모처럼 훈풍이 불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60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0포인트 상승한 1615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심리적인 불안감이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을 좀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들어오시고 고수는 해결사란에 종목을 올려주시면요.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벤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닉네임을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요. 저희가 두 분을 선정합니다. 색채의 연금술사 로전 볼 수 있는 티켓을 2장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중에서 제가 두 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먼저 핸드폰 끝번호 1093님. 앵커님, 상큼한 미소만큼 웃을 수 있는 주식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또 핸드폰 뒷자리 0610 스마일님께서는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첨되신 두 분께는요. 로우전 티켓 각각 2장씩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잠시 뒤에요. 오늘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할게요. 네, 하이리치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을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솔로몬님.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셨나요? 오늘 또 증시가 많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요. 전문가들 간에 상한가 기록한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네. 서로 전화 받고 싶으시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조금 다른 분들은 방송을 최근에 많이 나왔던 분들이고 또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쉬었던 분이죠. 초심 전문가가 오늘 S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단기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맞죠? 네. S에너지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초심님이 얼마나 수익을 거두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심님 안녕하세요. 네. 네, S에너지로 오늘 고수익 올리셨다고요? 네. 얼마나 수익을 올리셨습니까? 한 10% 정도 수익을 거뒀죠. 장중에 공략을 해가지고요. 네, 오늘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인지 좀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근래 들어가지고 이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금 태양광 엑스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5일까지 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참여를 하게 돼요.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참여를 기점으로 해서 태양광 분야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투자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물산이 지분을 한 39억 정도 제3자 유증 참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S에너지 간의 어떤 상호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매수 접근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들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아직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안정화를 찾았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일장 정도 추가적인 시세 파동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하고 단기 뭐 예를 들면은 차익 실현을 좀 나선다라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재매수 타이밍을 잡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초신님. 네. 네, 오늘까지 S에너지로 1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시고 계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전화 연결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고수들의 하이라이트에서요.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꽃미남이시죠. S에너지로 10%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시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요.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갈게요. 네,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죠?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종목들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들고 갔던 종목들 LG화학과 게임빌, 휴맥스,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 이렇게 6종목이 있고요. 현금은 20% 정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님, 네. 제가 현대중공업을 어제 5% 정도 수익을 보고 팔았었잖아요. 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5% 더 오르던데요. 그러게요. 하루만 더 기다릴 걸. 그렇죠? 네. 아쉽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사실 예상은 못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유독 또 현대중공업이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좀 탄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네. 팔고 난 이후에 유독 흐름이 좋은 현대중공업을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요. 이제 조금씩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힘있게 반등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솔로몬님. 네. 이유가 뭘까요?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어떤 그 재료 보유주 또는 테마주 이런 그 종목들이 아니고요. 비교적 이제 가치에 기반해서 좀 가져가는 그리고 단기적인 매매가 아닌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런 그런 감이 있습니다. 특히 또 많은 종목들이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요. 이러한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아직은 좀 탄력적이지 못하거든요.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여전히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가 시장을 많이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코스피 200의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들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요. 네. 예, 이러한 그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들, 대형주들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매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그 매도세가 진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제 보유 종목들이 탄력적인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씩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또 차익거래 매도가 어제 4천억대에 나왔다가 오늘은 이제 2천억대로 조금 줄었습니다. 매도 네. 규모가요. 최근에 거의 한 보름 남짓한 사이에 차익거래 매도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시장에 쏟아져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전체적인 어떤 대형주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를 이렇게 하시고 계셔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로몬님. 네. 게임빌이 오늘 한 4.7% 정도 올랐고요. 또 네. 중국 원양자원 역시 4%대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주가가 다시 올라오기는 할 테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조금 답답한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솔로몬님께 네. 각 종목별로 네. 목표가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기다리는데 조금은 덜 답답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제 좀 단기적으로 어느 가격대가 조금 그 마디가 될까, 하나의 저항대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기본적으로 LG화학은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편입했던 할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좀 4%대 상승을 보여주었던 중국 원양자원도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요. 이제 거의 만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양자원도 계속 홀딩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세 종목이 있는데요. 휴맥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가 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을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공개 매수에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관들이거든요. 네. 이 기간이 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16일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17,750원 이하에서 머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2월 16일 이후, 즉 구정 직후부터는 주가가 좀 탄력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 후반 또는 다다음 주 설 연휴 이후에 오히려 휴맥스 지금 10%인데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10% 내지 20%를 더 실어 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맥스를요. 저희가 20%를 샀다가 유동성을 위해서 10%를 줄였었잖아요. 네, 처음에 20% 샀다가 네. 네, 그 공개 매수건이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가 10%를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10%는 일단 줄여놓았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구정 연휴가 지난 이후에 10에서 20% 정도를 더 사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한 30%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현금 비중이 한 20%밖에 남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대신에 네. 지금 그 게임비라고 아가방 컴퍼니의 흐름들이 향후에도 어느 정도 좀 둔화된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듭니다. 물론 이 두 종목 다 모두 다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그런 종목들입니다만 이제 상당히 좀 저항의 기술적인 어떤 그런 매물대의 저항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게임빌의 경우에는 한 34,000원대 전후에서 한번 조금 손실이긴 하지만은 교체 매매를 위해서 다음 주에 이러한 부분들 고려해서 34,000원대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해보는 것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가방 컴퍼니는 약 28,000원에서 죄송합니다. 2,800원에서 2,900원 선 사이가 좀 두터운 매물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도 약간 좀 오래 머물 것 같다 싶으면은 그 가격대 정도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휴맥스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더 좋은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이거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좋겠느냐. 네,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더라도 네. 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더 좋다면 예, 타이밍상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본다면은 있겠죠. 네, 제가 다음 주 이후에 설 연휴 이후에는 오히려 휴맥스나 이런 부분들의 종목 탄력성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빌이나 아가방 컴퍼니는 뭐 손실 상태가 돼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현금 비중이 조금 이제 약하기 때문에 교체 매매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솔로몬님. 네.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요. 이제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이 상승할 때는 매일매일 주가 등락을 보면서 저도 이제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가 내일은 나빴다가 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어느 이제 3달째가 돼가거든요. 제 마음이 이제 횡보 구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초보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왕초보 체인장에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수익률을 내고 있을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이시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LG화학과 게임빌이 20%가 있고요. 휴맥스,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이 10%씩 있습니다. 현금은 20%가 있고요. 자, 개별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살펴볼게요. LG화학이 0.1% 정도 손실 구간이 있고요. 게임빌과 아가방 컴퍼니가 좀 손해가 큰 상황인데 다른 종목이 더 좋다며 교체 매매를 해볼 수도 있다는 솔로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휴맥스가 2.8% 손해를 보고 있고요. 하림은 다시 보합권이네요. 이렇게 해서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0.3% 정도 수익권이었잖아요, 솔로몬님. 네.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네. 20만 원 정도 다시 수익권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는 명언처럼 왕초보 최은정도 지난주 마이너스의 수익률에도 굴하지 않고 솔로몬님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네. 이제 다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아주 좋은 표현 해주셨는데요. 네. 내가 투자하는 마음이 행복 국면에 들어왔다. 아주 독특한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예, 투자는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또 객관적으로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은정 아나운서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손절매도 잘하시죠. 네. 그다음에 배운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해가지고 탁 잘라내시죠. 그런 과감성, 냉정함 이런 것들이 아주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님. 빨리 수익이
2배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초보치 현장의 투자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지혜로운 솔로몬의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갈게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디.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디.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솔로몬의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요, 어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어제 문제는요, 주가가 단기 급락하면 무조건 매수한다가 과연 패턴 분석상 맞는 문장이었을까요? 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답은 2번, 틀리다였죠.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시고요. 장중에 하는 시황 방송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추세와 패턴 분석 그리고 응용평까지 배워봤는데요. 솔로몬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들로 강의 내용이 구성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부분들 다시 좀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기술적 분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제가 가장 중요한 분석이라고 강조드렸던 이동평균선 분석들을 배웠었고요. 네. 그다음에 추세 분석, 패턴에 관련된 분석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그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차트에 선을 긋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딱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응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표 분석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솔로몬님, 네. 소위 말하는 그 보조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지표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투자에 참고할 만한 그런 보조 역할을 해주는 지표들입니다. 이러한 보조 지표들은 대부분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요, 공식화시켜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신호를 바로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많은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유용한 지표들이기도 합니다. 네, 솔로몬님. 네, 예. 제가 보조지표를 책을 보면서 좀 혼자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혼자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보조지표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보조지표들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네.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러한 그 수학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런 지표들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보조지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보조지표들은 크게 아주 크게 나눈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추세를 판단하는 보조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이외에 기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추세하고 변동성 지표입니다. 말씀 그대로 추세는 지금이 상승 추세에 있느냐 혹은 하락 추세에 있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지표들이 이런 추세 보조 지표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표는 아주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지금이 올라가는 방향이 짧은 구간 안에서 올라가는 방향이냐 떨어지는 방향이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지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왜 필요로 하느냐면은 보다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세 지표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짧게 움직이는 변동성을 확인하는 이런 지표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 변동성 지표를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반대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중장기적인 추세 지표를 보고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왜 그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면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보고자 하는 지표가 이게 추세 지표인지 변동성 지표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 이제 많은 그 실수를 하거나 오류를 범해가는 그 과정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주식을 사시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네, 일단 사고 나서 네. 공부를 하죠. 일단 네. 주식을 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별로 공부 안 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꼭 내가 산 주식이 빠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공부를 해요. 그 주식이 왜 빠졌을까? 무슨 잘못된 게 아닌가? 기업의 실적은 괜찮은가? 또 차트도 열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예를 들면은 추세 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요, MACD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추세 지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MACD라는 지표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표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스타캐스틱이라는 지표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그 변동성 지표거든요. 네, 솔로몬님 들어본 네. 적 있는 것 같아요. 스토캐스틱. 예, 스토캐스틱. 이제 가장 일반적인 두 지표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손해를 보고 계실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익 나고 계실 때는 안 보거든요. 차트도 안 보고 그냥 내일 또 올라가겠지, 뭐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이제 즐거운 마음에 그냥 룰루랄라 하고 계신데,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막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뒤져보게 되거든요. 뭐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만은. 네. 차트를 보다 보면요, 어떨 때는 MACD는 계속해서 추세 지표니까요, 계속해서 매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향 매수를 유지해도 좋겠다, 매도 신호가 아닌 상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스타캐스틱을 보면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가 떨어지는, 짧게 보는 상황이니까 매도 신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서로 반대의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단기적으로 매매할 때는 이 방향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경우 이 방향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호가, 예를 들어 지금 표현이 좀 거꾸로 됐습니다만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지표는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그걸 자기 걸로 소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거든요.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은 내 입장에서 보면 나쁘다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제 바로 이러한 지표들도 여러 가지 신호들을 다양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이냐, 어떤 지표들이 나한테 맞는 것이냐를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표의 성격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투자 스타일에 맞는 지표가 어떤 것일까요? 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추세 지표를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변동성 지표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좀 자세히 좀 배워볼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은 대략적인
개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진행을 하게 될 지표들을 몇 가지 지표들을 제가 좀 표로 만들어 왔는데요. 어떤 것들을 진행하게 될지 한번 준비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추세 지표에는 MACD, 소나, TSI, 트릭스, CCI 같은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표에는 스타캐스틱이나 RSI, DMI, 볼린저 밴드 이러한 지표들이 이제 변동성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기타 많이 활용되는 부분들이 이격도 지표라든지 또는 심리선 지표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우선 다루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배워볼 지표들인가요?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요?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요청이나 또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가 또 이것도 좀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후에 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러한 그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게 될 텐데요. 우선 이제 내일부터는 추세 지표 가운데서 MACD에 대한 이제 얘기부터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추세 지표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좀 긴 방향성에 관련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 지표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동평균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트를 볼 때 차트를 굉장히 저도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본다는 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본다는 게 아니라 네. 아주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잘 본다는 얘기가. 네. 네. 자주 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보조지표는 거의 보진 않습니다. 보조지표를 거의 보지 않으신다고요? 네. 근데 왜 굳이 저희한테는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 차트를 보는 방법들이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러한 보조지표를 활용하시면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또 제가 잘 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 뭐 데이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자주 하거나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매매 자체를.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또는 추세적인 매매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추세의 매매 신호는 사실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 또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이제 한 2주 전에 이동평균선 분석을 할 때 강조드렸던 것이 모든 기술적 분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동평균선 분석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보면은 제가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배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배열이 중요하다. 정배열이냐 역배열 되어 있느냐 하는 배열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렴과 발산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추세 지표들이 조금 전에 그 표로 보셨던 추세 지표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배열과 수렴, 발산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내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추세 지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공식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성격을 이해하신다면 사실 이 이동평균선의 위치, 흐름 이런 것들을 배열, 이격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보조지표들을 안 보시더라도 금방 한눈에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분석만 사실 잘 하시면은 보조지표, 추세지표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쉽게 바로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이니까 이제 보조지표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분석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보조지표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예. 좀 수학적인 기호가 들어간다 그래서 좀 네, 예.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솔로몬님께서 천천히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추세 지표들이 정말 어떻게 그 식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외우라는 말씀을 결코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못 외우고 있거든요.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화면들은
그냥 그렇구나 그냥 끄떡끄떡 한번 이해만 하시고 지나가면 됩니다. 절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 준비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 말고요. 네, 준비된 공식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과 이용 방법을 이해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추세지표 중에서 MACD 공식이 있는데요. 이 MACD 공식은 단기 지수 이동 평균에서 장기 지수 이동 평균의 값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MACD라는 대표적인 추세지표, 보조지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바로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나 차트도 역시 대표적인 추세지표인데요. 소나 차트 보시면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시나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공식이 짜여져 있네요. 네, 전일의 이동평균값을 분모에다 두고 오늘 현재 이동평균값과 전일의 이동평균값의 차이를 분수, 백분율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소나 차트입니다. 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예, 트릭스 지표인데요. EMA라는 것이 지수 이동평균이라는 영어 약자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트릭스라는 지표들도 바로 전일의 지수 이동평균값하고 그것을 분모에다 두고 분자는 오늘 현재 변화된 이동평균값과 전일의 어제까지의 이동평균값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이제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공식을 보여드린 것은 이러한 추세 보조지표들이 대부분 다 이동평균을 가지고 산정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추세 지표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만한 지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특히 이제 기억해야 될 점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공식을 산출해 낸 거라는 것.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니까요. 우리가 이동평균선 공부할 때 추세선을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이 어떤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최현정 아나운서 지금 기억하시는가요? 추세선을 의미하는 이동평균선이 어떤 거일까요? 추세선이요? 네. 60일 이동평균선이었나? 네, 맞습니다. 네. 60일 이동평균선이 추세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상승을 그리고 있는 동안에는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60일 이동평균선이 꺾이면 추세가 꺾였구나. 그래서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꺾여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는 투자를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그려가는 과정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포지션을 늘려가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되 다만 2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해가지고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매매 조절을 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해 나가실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찍어달라. 포인트를 찍어달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보조지표들, 추세 보조지표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추세 보조지표들 몇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번 HTS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막 선들이 너무 많죠. 제가 추세 보조지표 3개를 한꺼번에 여러분들 위에 그려놨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트릭스 지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MACD 지표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소나 지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트릭스 지표가 제일 부드럽죠. 네. 예, 부드럽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MACD가 조금은 변동, 중간중간에 플럭추에이션이 조금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세 번째 보조지표인 소나 지표는 조금 흐름이 촐싹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확인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트릭스 지표는 이 시점이 매수 신호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여기가 매수 신호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종합주가 지수가 한번 크게 빠지잖아요. 근데 사실 트릭스 지표는 매도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그대로 매수 신호가 나왔거든요. 비교적 완만하네요. 네, 그런데 중간에 보면 MACD가 한번 매도 신호가 한번 나왔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소나 지표도 매도 신호가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만은 트릭스 지표로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면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와서 매도는 이제 1월 중순에 매도를 하는 상황이었기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본격적으로 떨어질 때 매도 신호가 떨어졌죠. 매도 신호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소나 차트만 중간에 네, 이렇게 한번 또 꺾이는 상황들이 나오고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MACD도 중간에 한번 매도가 잠깐 나왔었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제일 편안하게 접근하자고 한다면은 트릭스 지표를 네.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MACD를 가지고 조금 중간중간에 좀 끊어서 위험을 대처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MACD를 좀 사용할 수도 있고요. 솔로몬님. 네. 중장기 투자 전략을 갖고 계신 분도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소나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요. 단기 투자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종합주가지수 조금 전에 HTS를 보셨던 부분하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들쑥날쑥해가지고 뭐 어떤 때는 매도 신호를 따라주는 것이 오히려 손실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지금 소나 차트의 흐름은 잘 맞지 않는 그런 성향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표에 대한 그 인식을 조금 그 조정을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인식이 된다면은 이 값들을 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산출 공식은 기본 초기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이것을 MACD 같은 경우에도 더 완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배워 나가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과 장중의 흐름하고 관계없이 막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러한 신호에 따라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보셨던 상황과 같이 항상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이걸 계속 100% 딱 맞는 지표 그런 건 없느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100% 맞는 지표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절대 없다. 예, 100% 투자에 없다. 활용만 할 뿐이다. 네. 네. 우리가 기술적 지표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것들을 예측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기술적 지표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들이니까 100% 맞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적어도 확률적으로 보면은 맞을 확률이 틀릴 확률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표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지표를 따르고 어떨 때는 안 따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요. 오히려 엇박자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투자 스킬을 확보하기 이전까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시면서 투자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 나가시면서 이런 보조지표들이 전해주는 신호에 따라서 매매를 꾸준하게 해나가신다면 아마 상당한 승률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드린 말씀처럼 모든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한 입장에서만 그걸 따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따르고 어떨 때는 안 따르고 서로 엇박자를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이 보조지표들을 사실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보조지표를 정말 나한테 맞는 것,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맞는 것 딱 하나만이라도 또는 2개 정도만 선택을 하셔서 그 신호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매매를 일정 부분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제공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지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서 오늘은 대략적인 것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 좀 어려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아닙니다. 내일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돌발 퀴즈를 드립니다. 오늘도 잘 들어보세요. 자, 다음 중 지표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에서 지표 분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자, 1번 추세 분석 지표, 2번 탄력성 지표, 3번
별자리 지표입니다. 자, 오늘은 친절한 보기가 하나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따로 힌트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메시지죠. 015-8500-1110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 우상단에도 계속해서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무료 시청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부터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닉네임 인피니티님께서요. 현대건설을 76,6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20%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그간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 속에 대형 건설주들이 오늘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솔로몬님.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건설은 아주 공교롭게도 네. 저희 하이리치 내에서 제가 리서치 클럽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리서치 클럽 내에서 지금 포트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왜 공교롭게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질문이 진단이 들어오니까요. 네. 그런데 조금 죄송스럽게 저희 회원들한테도 지금 조금 제가 미안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조금 손실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 단계에서는 현재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현대건설이 조금 급락을 더 추가적으로 많이 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저께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부분들이 좀 과장되어서 시중에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도에서 또 신문 보도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명동 사채 시장에서 어느 건설사가 워크아웃 들어간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면서요. 심리적으로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었고요. 또 지금 미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해소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또 해외 수주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해외 수주 부분에 있어서 저가 입찰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해서 반복 누적이 되어 왔었던 그런 상황이고,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미리 예상이 되어 가지고요. 지난 며칠 동안에 특히 어제 오늘 일부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대규모 매도가 아주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급락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 건설업종 또는 현대건설에 대한 각 증권사 분석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보고서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최근에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하락한 부분들은 좀 과매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올해 상당한 수주 물량, 해외 수주권의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러한 재무 리스크, 유동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부터 기관들이 또 투신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여러분들 현재가 호가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만 삭스 창구를 통해 가지고 대량 매도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1달락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다른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일부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현대건설이 이제 조만간에 해외 대규모 수주권이 곧 발표될 거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증권가에서 나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건설의 M&A에 관련된 얘기들도 꾸준하게 향후 현대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요. 현재 6만 원대 초반대에 있는 가격대에서는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6,600원이요. 예, 76,600원. 올라가는 동안에는 약 한 67,000~8,000원대 정도가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두터운 저항대가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화면상에 표시해 놓고 있는 이 부분들 보면은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최근의 충격으로 인해서 조금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밑단 정도까지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새로운 평가 또 그런 기대감들이 촉매제로서 또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6,6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76,600원까지 급격히 상승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68,000원대 전후로 1차적으로 저항이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혹시 뭐 다른 더 좋은 종목이 나온다면은 한 번쯤 교체 매매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테크윈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88,000원에 5%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비중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79,000원이니까 손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솔로몬님. 88,000원이요? 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꼭 내가 산 가격이 저항대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88,000원대라고 하면은 바로 이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바로 이 가격대가 이제 대략 매수하신 단가가 되는데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졌던 기술적인 지지선 역할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이게 깨어지니까 추세적으로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은 현재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하향 추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는 추세가 분명하게 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8만 원 선이 굉장히 1차적인 강한 저항대가 될 것 같고요. 8만 원 선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8만 원 이상으로 회복하는 부분들, 즉 8만 원 초중반대에서는 다소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편입하신 평균 단가 88,000원 선 이 부분까지를 그렇게 기대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역시 8만 원대 초반, 중반 정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 가격대 정도에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실 것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솔로몬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지표 분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추세 분석 지표, 2번 탄력성 지표, 3번 별자리 지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의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1600선에서 등락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낙폭이 큰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요. 주식 매수는 양반 걸음처럼 천천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급해하기보다는 관심 갖고 있는 종목에 신중히 접근하셔서 그 매수 타이밍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